앞선 영상에서 세계 리튬 대장 기업 알버말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리튬 가격 반등 시나리오를 어떤 아이디어로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세계가 리튬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부자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리튬 산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기차 전환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에게까지 필수적인 산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월 17일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지구 케자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리튬 업체인 타이탄 리튬이 케자드와 50년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50억 디르함, 한화 약 1조 8,150억 원을 투자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최첨단 리튬 처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인데요. 신공장은 케자드 내 29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 부지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타이탄 리튬은 3단계에 걸쳐서 생산 능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착공이나 완공 일정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이탄 리튬은 짐바브웨 광산에서 채굴한 연간 약 15만 톤의 리튬을 칼리파 항구를 통해서 수입합니다. 수입한 리튬으로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을 배터리 등급으로 전환해서 전 세계 배터리 제조사와 전기차 OEM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케자드와 타이탄 리튬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판매 비중을 50%로 늘릴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이바브 자이나교 타이탄 리튬 사장은 케자드에 들어설 시설은 아부다비와 타이탄 리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튬은 새로운 석유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타이탄 기업은 케자드를 아랍에미리트 리튬 처리 산업의 중추적인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석유를 채굴해서 판매하던 아랍에미리트가 이제는 새로운 석유인 리튬을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많은 미디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지만 정작 원유를 판매하던 중동 국가들까지 전기차 산업에 필요한 리튬을 생산하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전기차 전환 웨이브는 이제 지난번보다 규모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 훨씬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실마리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테슬라가 LG엔솔의 4680 배터리 양산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산업 둔화에 대한 우려로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우려들과는 다르게 테슬라와 LG엔솔은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지구 케자드가 타이탄 리튬과 협력해서 리튬 생산 시설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은 현재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실제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LG엔솔은 실적 발표에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셀과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4680 배터리 생산을 위한 테슬라와의 협력이 가시화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여러 차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4680 배터리 양산 일정을 확정하면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주목받는 46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생산하려는 46 시리즈는 지름 46mm에 높이를 80mm에서 125mm로 다양화한 배터리입니다. 기존 2170 지름이 21mm이고요. 높이가 70mm인 배터리 셀보다 에너지 용량을 5배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데요. 46 시리즈는 특히 배터리 크기가 커져서 에너지당 공정 횟수가 감소하고요. 생산 비용이 절감됩니다. 향후 전기차 배터리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죠.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LG엔솔이 생산할 4680 배터리 셀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리비안과 벤츠도 46 시리즈 배터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LG 엔솔이 만들 4680 배터리는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처음 장착될 것이라고 합니다. LG 엔솔 김동명 사장은 이르면 8월부터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LG 엔솔이 4680 배터리와 LFP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생산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생산 확대를 위해서 LG 엔솔과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엔솔은 마더 팩토리인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설비 구축을 마쳤고요. 막바지 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LG 엔솔이 오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을 위한 4680 배터리 셀은 상당히 높은 수율로 생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이버트럭은 총탄도 막아낼 정도로 단단한 특수 합금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예약 대수가 200만 대를 넘어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테슬라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트럭의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LG 엔솔의 4680 배터리 생산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의 전기차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 자체 제작 배터리인 4680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680 배터리 생산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LG 엔솔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양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높은 수준의 시장 성장률을 기대하면서 설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2024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전년보다 20%대 중반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2023년 연간 성장률은 33%였는데요. 작년 성장률보다는 둔화된 수준이지만 북미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RA법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와 2차전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LG 엔솔은 작년에 국내 3사 중에서 설비 투자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10조 9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올해도 전년 수준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에서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 공장을 비롯해서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와의 합작 공장, 그리고 미시간과 애리조나에서 원통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단독 공장까지 총 8개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 중입니다. LG엔솔의 수주 잔고는 500조 원을 이미 벌써 넘어섰고요. SK온은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 SDI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약 30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전년 대비 약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국내 2차전지 기업 중에 가장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해온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 지출이 적었는데요.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모두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미디어 기업과 기관들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전기차 기업들 역시 전기차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자사의 SUV 모델인 R1S의 보급형 모델 R2 신형 차량을 오는 3월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안은 인스타그램에 R2 모델과 출시 날짜가 적힌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형 R2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R2는 리비안의 SUV R1S를 축소한 버전입니다. 차량의 전면부에 R1S와 유사하게 브랜드 시그니처 디자인이 적용되고요.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비안은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주주 서한에서 새로운 SUV에 적용될 새로운 R2 플랫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R2가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R1S와 다른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R1S가 105kWh 배터리로 최장 260마일, 약 418km를 주행할 수가 있는데요. R2는 300마일, 약 482km 이상 주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더 작지만 더 발전된 배터리로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 LG 엔솔이 생산하려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R2 신형 차량은 브랜드 라인업에서 SUV R1S와 픽업 트럭인 R1T 아래에 위치하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비안 CEO인 RG 스캐린지는 지난 12월 인터뷰에서 R2의 시작 가격이 4만 5천 달러, 하나 약 6천만 원에서 5만 달러, 하나 약 6,66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리비안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 R1T가 8만 800달러, 하나 약 1억 760만 원 정도 하니까 R2에서는 R1T 가격의 약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즈는 R2가 리비안에게 있어서 테슬라의 모델 3와 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비안에게는 R2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R2가 성공해야만 리비안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리비안의 R2 시리즈 성공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리비안의 운명을 건 승부가 곧 벌어지는 것입니다. 리비안은 조지아에 건설될 예정인 50억 달러, 하나 약 6조 6,5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제조 공장에서 R2 시리즈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미 2023년 5만 대 생산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R2 시리즈 대량 생산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R2 시리즈를 넘어서 아마존에게 인도하고 있는 전기밴을 다른 기업들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계약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기밴 판매에서도 큰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비안은 대량 생산의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LG엔솔이 생산하려는 46 시리즈 배터리에 리비안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는 이제 본격적인 배터리 전쟁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둔화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핵심 재료인 리튬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됩니다.